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김어준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방송인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 인사 문제까지 개입하려 드는 구조, 그 오만한 태도와 그 위험성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정치 청맹관이들은 또 이걸 가지고 뭐 질투니 갈라치기니 할 겁니다. 야, 너희들 동네로 가라. 거기 요즘 저 조회수 빠져가지고 너희 교주님이 굉장히 심사가 꼬이셨는데 거기로 가라. 김어준 씨는 늘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합니다. 나는 나부랭이다. 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냥 의견을 말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합당 문제, 당권 경쟁, 검찰 개혁 입법, 특권 후보 추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또 대통령 순방 일정. 민주당에서 갈등을 겪는 주요 국면마다 김어준은 의견을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선을 만들고 사람을 규정하고 당을 압박하고 참전까지 합니다. 이건 평론이 아니라 정치 행위예요. 예. 평론가는 해설합니다. 정치인은 판을 짭니다. 김어준 씨는 지금 해설자가 아니라 판을 짜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서 김어준 씨가 한 말이 결정적입니다.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이다. 이 말이 왜 위험하냐? 첫째,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장철민 의원이 정확히 지적했지요. 청와대의 검증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이 추천한 후보를 걸러낸 것이다. 즉 청와대는 일을 했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청와대가 제대로 걸러냈는데 왜 청와대 책임은 묻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전선을 청와대로 옮기기 위한 정치적 수사입니다. 여러분, 뭐 친명 감별사 그렇게 자처하던데 이 친명이 할 일입니까? 친명 감별사가 할 일인가요? 두 번째, 이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입니다. 청와대 민정검증은 대통령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방송에서 민정이 책임져라 라고 때리면 결국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대통령실이 무능하다. 민정이 일을 안 한다.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즉 대통령의 권위와 인사 시스템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집권여당 지지자 방송에서 나오면 결국 당청 관계가 흔들리지요. 그 흔들림은 정권의 힘이 아니라 정권의 약점을 키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 조국이 윤석열 인사검증 못해서 민정수석일 때 조국이 그래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된 것은 이거야말로 비판하고 지적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의 패턴은 단순합니다. 당내 갈등이 생기면 특정 지도부를 옹호하고 반대편을 가짜 지지자로 몰고 그 갈등을 청와대 탓으로 돌리고 결과적으로 지지층을 자극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합당 논란에서 반대한 친명 지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 이 말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고 당의 단결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당원을 향해서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다. 저도 합당 반대했는데 그럼 저도 어디서 돈을 받았어야 했겠네요. 저는 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종파 정치인 것입니다. 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반명의 진지가 될 것입니다. 반명의 진지.
나중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막 조국 대통령을 밀어야 돼요. 실패한 정치 지도자 문재인을 막 찬양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 공장에 몰입하면은 그런 운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거기 계속 계세요. 그러면은. 김어준 씨는 말합니다. 지도부의 실수를 권력투쟁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반칙이다. 내가 더 친명이야.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누가 더 친명인가라는 구도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정청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편을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매장합니다. 가짜 지지자, 돈 받은 세력, 분열 조장자, 과거 친문인데 지금은 친명인 척하는 자, 이런 식의 낙인을 찍는 순간 정당은 토론이 아니라 숙청으로 갑니다. 아직 누군가를 숙청할 수 있을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민주당이어야 합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정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김어준을 고성국 전환기력에 휘둘리는 장동혁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김어준 씨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김어준 씨는 단순한 극우 선동가와 다릅니다. 더 똑똑하고 더 전략적이며 더 조직적으로 여러 지지층의 감정을 설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여권 내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수 유튜버는 보수 정치인을 흔들어도 민주당 정권을 직접 흔들진 못합니다. 하지만 김어준 씨는 집권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실까지 공격하며 흔듭니다. 즉 내부 균열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파괴력은 훨씬 큰 것이죠. 박지원 의원은 말합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면 건전한 당이 아니다. 김어준 유시민에게 좌지우지 된다면 건전한 당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당의 원칙입니다. 집권 여당이 누구에게 책임을 집니까? 김어준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시민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에게 책임지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중요 의사결정 국면마다 마치 내가 최종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모독입니다. 김어준 씨는 당대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공직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정치인이면 실패하면 선거로 심판받습니다. 공직자면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잘못한 발언, 잘못한 행동을 해도 절대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론, 세월호 침몰원인 엉뚱한 소리 했다가 많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도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책임 없는 권력. 정리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에 맞서 분노를 모으고 싸웠던 공로가 있다. 네,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있다고 해서 집권 여당을 흔들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를 공격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근거 없이 맥락도 없이 비판할 자격이 생기지는 않아요. 공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방송에서 재단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이 있다고 해서 당원을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라고 낙인 찍을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일은 겸손이 없는 정치적 오만입니다. 민주당은 김어준 씨 방송을 당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 전준철 건과 관련해 가지고 당에서 비판 성명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엠바고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유정 대변인 뭐 하고 있습니까? 김어준 방송에 많이 나오셨던데 그 과거의 인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습니까? 해야지요. 여러분, 김어준이 이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재명 정부는 김어준 씨의 여론전을 국정 운영의 지침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김어준은 민주당의 상황이 아니다. 방송은 방송이고 정당은 정당이다. 정치는 당원과 국민이 한다. 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민주당은 건전한 집권 여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